여러분, 이번 시간은 탈모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탈모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탈모의 정의. 탈모란 모발이 빠지는 것을 말하며 모모세포의 힘이 약해져 성장기가 짧아지고 반대로 휴지기가 다음 성장기까지 기간이 길어져 자라난 모발조차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채 빠져버리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우리가 탈모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모모세포란 모유두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모발을 성장하는 곳을 우리가 모모세포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모발이 빠지는 것을 말하며 모모세포의 힘이 약해져 성장기가 짧아지고 반대로 휴지기가 다음 성장기까지 기간이 길어져 자라난 모발조차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채 빠져버리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탈모입니다. 탈모. 탈모란 모발이 빠지는 것을 말하며 모모세포의 힘이 약해져 성장기가 짧아지고 반대로 휴지기가 다음 성장기까지 기간이 길어져 자라난 모발조차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채 빠져버리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우리가 탈모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모발이 빠지고 다시 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모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주기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로 나눠집니다. 이때 모주기는 남성의 경우 3년에서 5년이고 여성의 경우 4년에서 6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탈모의 사전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숱이 줄어드는 느낌이 강하게 들며 두피가 자주 가렵거나 기름기도 증가하며 피름이 평상시보다 많이 보이며 모발에 탄력이 없어 잘 끊어지고 두피가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두피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도 탈모의 사전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두피의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나 불규칙적인 식사 등으로 인한 영양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등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땀이나 피지 등이 모공을 막고 있는 경우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피지는 피지선에서 분비가 됩니다. 하루에 피지 분비량은 1 내지 2g 정도 됩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자극이나 압력으로 모낭에 손상을 입는 경우, 과로나 과열, 냉증, 빈혈 등에 의한 경우,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한 경우 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면서 탈모를 촉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임신에 의한 호르몬의 변화, 여기서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바뀔 때는 5알파 리덕타제는 효소가 있어야만 DHT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 그림은 모낭의 구조로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이 부분이 털이고 털을 둘고 쌓인 주머니가 뭐냐면 모낭입니다. 모낭이 손상이 있다는 말은 모유두에 이상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유두에 이상이 있다는 말은 탈모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탈모에 작용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뇌하수체 호르몬. 대뇌 아래 뇌하수체에는 전엽과 중엽과 후엽으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호르몬을 관여합니다. 전엽에는 6개 호르몬이 있는데 성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실피지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항체 형성 호르몬, 프롤락틴이라는 6개의 호르몬이 있고 후엽에는 2개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은 우리가 ADH 또는 바소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중엽의 경우 어릴 때는 구분이 되나 차차 사라져 흔적만 남게 되어 전엽과 구별이 전혀 어렵습니다.
이때 중첩에 있는 호르몬은 멜라닌 색소 자극 호르몬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뇌하수체 전엽과 중엽을 합쳐서 우리가 선하수체라 그러고 후엽을 신경하수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성호르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성 호르몬. 탈모 중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으로 과잉 분비 시 탈모가 진행되어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턱수염과 코 및 수염의 성장은 촉진되지만 이마와 정수리 부분의 털에 대해서는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보다 남성이 탈모가 더 잘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토스 호르몬은 탈모를 촉진하고 에스트로겐은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도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과 같이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반대로 모발 성장에 촉진시킵니다. 여성 항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은 모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모발털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고 채모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프로게스테론은 테스토스테론과 마찬가지로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에스트로겐은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트로겐은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그렇다면 프로게스테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답은 모발의 성장을 억제시킵니다. 다시 한번 에스트로겐은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프로게스테론은 오히려 모발의 성장을 억제시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부신을 자극하고 부신 피질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시키며 모낭 활동을 촉진시키고 휴지기는 성장기로 전환을 유도하게 됩니다. 즉, 모발의 길이를 증가시키고 전신의 털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티록신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티록신. 1.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무기력감이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머리 전체에 탈모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빠지는 모발은 성장기 모보다는 후지기 모로 또한 가늘고 부드러운 것이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 성장기 모가 성장하기 힘듭니다. 참고로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도 적어도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 탈모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탈모증의 일반적인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휴지기모. 모발주기 가운데 휴지기모에 자연적으로 빠지는 모발로 휴지기모가 평균 이상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 휴지기성 탈모증으로 됩니다. 남성형 탈모증과 산후에 빠지는 모발도 휴지기모가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병으로 진단합니다. 참고로 모주기는 첫 번째 성장기, 두 번째 퇴행기, 세 번째 휴지기, 네 번째 발생기가 됩니다. 이 순서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위축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명 영양장애모입니다. 위축모는 성장기의 모근이 파괴되어 가늘게 된 모발을 말하며 모발주기 가운데 성장기 동안에 빠지는 모발로서 성장기 모성 탈모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여기서 모근이란 모발이 있다면 두피를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간부라 그러고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근부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주기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발생기로 나눠집니다. 이
질병에 따른 탈모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휴지기성 탈모증. 일상에서 자연적으로 빠지는 모발로 기본적으로 휴지기모가 빠지는 정상이며 하루에 100가닥 이상으로 빠지면 병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00개 이상이면 탈모증이 되고 100개 이하면 정상으로 간주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100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만 후 피임약 복용 후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성장기모의 수명을 늘리는 작용을 하므로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 빠지는 틀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출산 후 정상적인 호르몬 상태로 돌아가 성장기가 연장되었던 모발이 빠지게 되므로 탈모가 일어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산후성 탈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성 호르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있고 프로게스테론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반대로 프로게스테론은 모발 성장을 억제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산 후 2 내지 6개월 지속되다가 약 1년 정도 후 원래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과 소량의 항체 호르몬을 배합한 것이어서 복용하고 있는 중에는 임신 후기와 같이 탈모가 감소되지만 복용을 중지하면 탈모 수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피임약 복용 후 탈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성형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부와 도정부에 걸쳐 전체적으로 탈모가 되다가 전두부가 점점 후퇴하여 가는 것이 특징이며 연령이 빠른 경우 17세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보통 20대 후반부터 탈모가 진행됩니다. 자, 머리를 봤을 때 여기가 전두부, 도정부, 후두부, 측두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탈모 초기에는 두껍고 긴 성장모가 휴지기모로 변화되어 탈모가 됩니다. 탈모가 진행되면서 점점 가늘고 부드러운 모가 되기 때문에 모발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호르몬에 의해서 모발은 탈모가 일어나지만 채모는 많아집니다. 여기서 작용하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의 남성형 탈모증, 일명 우리가 여성 탈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양쪽으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지만 대부분 40대 전후부터 발생합니다. 40세 전후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남성형 탈모와 같은 형태로 전두부, 후등부의 모발이 적어지고 가늘어지게 됩니다. 4. 재료성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피를 청결히 하지 않으면 비듬이 증가하거나 미생물이 번식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심하면 모낭염이나 재료성 습진이 진행되어 휴지기모의 탈모가 많아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료성 탈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낭염이랑 털이 자라는 모낭에 염증이 생기는 피부 질환을 우리가 모낭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 접촉성 피부염에 의한 탈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피에 접촉해 있는 연모제 또는 헤어크림 등으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에 의한 염증이 가벼울 때는 탈모를 일으키지 않지만 심해지면 탈모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접촉성 피부염에 의한 탈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증 치료 후에도 수주일 지나서 휴지기성 탈모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내분비 질환에 따른 탈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처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에 의해 탈모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도 적어도 탈모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영양장애성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나 단식을 할 경우 피부의 건조와 함께 탈모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8. 약제성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갑상선제는 갑상선 기능을 저하는 약으로 투여하면 표적이성 탈모를 유발시키며 항정신제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모발의 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발의 발육 장애를 일으켜 표적이성 탈모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콜레스테롤이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성분으로 세포를 만들고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 비타민 A 과잉에 의한 탈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는 정상적인 모발의 발육에 뺄 수 없는 영양소이나 과잉해서 복용한 경우 피부 건조와 탈모를 유도합니다. 10. 계년성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의한 사고로 모발이 기계에 말려들어가 탈모가 된 경우와 일반적으로 포니테일과 같은 머리형을 장기간 지속하면 척두부와 후두부에 계년성 탈모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계년성 탈모증이란 머리카락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생기는 탈모를 우리가 계년성 탈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니테일은 머리 스타일의 한 종류로 모발을 한 곳에 모아 묶어서 말의 꼬리처럼 길게 내려뜨는 형태를 우리가 포니테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년성 탈모증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성장기성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축모로 성장기에 모근이 파괴되어 가늘게 된 모발이 성장기 동안 빠져 성장기성 탈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원형 탈모증. 특별한 증상이 없이 갑자기 원형 또는 타원형 모양으로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두피에 발생하지만 가끔 눈썹이라든지 턱수염, 음모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단발 또는 동시 다발로 발생하고 손톱 크기에서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하며 다발이 융합해 전체 탈모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악성 원형 탈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을 보게 되면 모근 주변에 발초신경에 이상이 있어 탈모증을 유발하거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형 탈모증이란 갑자기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질환으로 의학적으로는 원형 탈모증이라고도 합니다. 남녀 누구에나 생길 수 있고 비교적 흔한 탈모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예후는 성인의 원형 탈모증이 단발인 경우 6개월 내지 7개월 후에는 치료가 되고 다발형 또는 그 이상의 넓은 범위의 탈모는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하고 소아의 경우 재발되거나 더 증세가 심해지므로 세심한 주의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갑자기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질환으로 남녀 누구나 생길 수 있고 비교적 흔한 탈모 질환 중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원형 탈모증입니다. 원형 탈모증은 갑자기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질환으로 남녀 누구나 생길 수 있고 비교적 흔한 탈모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압박성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거운 가발을 착용한다든지 또는 수술 시 두부를 고정하고 난 후 받은 압력에 의해 2 내지 3주 또는 6주 후에 일어나는 탈모로 일반적으로 위축모의 형태로 빠지지만 경적인 경우는 휴지기모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약제성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로 항암제에 의한 탈모로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세포 분열이 왕성한 색소세포나 모모세포 등은 파괴되지만 모발의 경우 위축모를 만들게 되어 상당히 심한 성장기성 탈모증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 장성지단 피부염에 대한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명 지루성 피부염이라고도 합니다. 5, 6세 유아에 발생하는 유전성 피부질환으로 손발가락에 작은 수포나 농포를 동반한 홍반을 만들고 결국 손톱의 변형이나 손톱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피부염이 머리에 점령되면 머리 전체나 부분적인 탈모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장성질환이란 피부나 두피에 생기는 비늘처럼 보이는 기름 덩어리를 우리가 장성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 반응성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우리가 흉터성 탈모증이라고 합니다. 모근의 파괴에 의해 일어난 탈모증으로 외상이나 화상 또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모근이 파괴되거나 피하 조직까지 도달한 세균 감염에 의해 흉터가 만들어져 그곳에 모발이 자랄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반응성 탈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모발입니다. 모발은 두피를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관부라 그러고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근부라 그럽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 두부백순에 의한 탈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백순균이 감염되어 일어나는 감염성 피부병으로 백순균이 표피의 각질층을 감염시켜 점차적으로 모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축모가 되어 탈모가 되거나 모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백순균이란 피부, 두피, 손, 발톱 등의 감염을 일으키는 곰팡이의 한 종류가 백순균이 되겠습니다. 7. 매독성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독 감염 후 발생되는 탈모증으로 후두부와 측두부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마치 벌레 먹은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후두부는 뒤통수가 될 거고 측두부는 이 부분이 됩니다. 8. 발모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신경증 이상으로 두피나 속눈썹 등을 부러뜨리거나 뽑는 결과로 발생되는 탈모증을 우리가 발모벽이라고 합니다. 주로 척두부와 두정부를 침입하면 병변 내에는 서로 다른 길이의 모발과 새로 나오는 짧은 성장기 모발들이 보이므로 원형 탈모증으로 매끈한 병명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발모벽이란 스스로 모발을 반복적으로 뽑는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우리가 발모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스스로 모발을 반복적으로 뽑는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모발을 반복적으로 뽑는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뭐라고 하는지. 정답은 발모벽입니다. 발모벽은 스스로 모발을 반복적으로 뽑는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6. 탈모증의 병원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증의 병원 치료법으로는 자가 모발 이식과 약물 치료 방법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약물 치료법만 언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약물 치료는 프로페시아와 미독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심리 위축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신경과 치료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탈모에 가장 좋은 약물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모에 좋은 약물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답은 프로페시아와 미노시딜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프로페시아 미노시딜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강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원형 탈모증, 견이성 탈모증, 발모벽입니다. 원형 탈모증이란 갑자기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질환으로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원형 탈모증이라고도 합니다. 남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비교적 흔한 탈모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견이성 탈모증, 머리카락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생기는 탈모를 우리가 견이성 탈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발모벽. 스스로 모발을 반복적으로 뽑는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은 우리가 발모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원형 탈모증, 그리고 견이성 탈모증, 그리고 발모벽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